트램이 다니는 포장도로가 있는 이곳 소피아에서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첫 번째 일정은 여기 숙소를 되게 마음에 들어가고 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도시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연장을 못해서 다른 숙소를 좀 알아봐가지고 더 머물까 했는데 사실 확신이 없어서 그냥 북마케도니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마케도니아 숙소를 예약을 했고, 근데 이제 버스표를 어저께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잘 안 돼가지고 버스표를 일단 구하러 터미널로 먼저 가서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사놓고 나머지 관광 일정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운영하는 회사는 4월달까지는 아예 버스 운행 일정이 없더라고요. 5월달 거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릭스 버스가 하루에 2번만 다닙니다. 7시하고 5시 30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7시 거를 예매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램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자 기관사네요. 오늘은 부활절 주간 휴일이 끝나서 그런지 어제와 달리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8시 20분 정도 됐는데 학교 가는 아이도 있고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차들도 교통량도 많고 트램에도 사람들이 많고요. 활기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을 좀 찾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거리가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하고 또 폐기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날짜에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막 갖다 버리는데 다 섞어서. 근데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아예 집을 이사를 하면서 그냥 오만 가구부터 폐가구부터 모든 쓰레기를 집 앞에다 그냥 버려놓고 가는데 그게 그 골목 전체가 막 그럴 정도여서. 근데 이제 청소차가 와갖고 대충 실어는 가는데 깨끗하게 청소는 안 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두 번째로는 개똥이 많아요. 그래서 잔디밭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인도에도 많아서 저도 벌써 한 2번 정도 개똥을 밟았는데 이게 식당에 갔는데 어디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제 발에 개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신발을 빨다시피 빨았고, 또 한 번은 어제 숙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캐리어를 끌고 인도를 와서 숙소 앞에 갔는데 보니까는 캐리어 밖에 개똥이 큼지막한 게 하나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신발에도 좀 묻어 있고. 그냥 바닥을 잘 안 보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반려견이 똥을 싸면 다 치우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인도에도 개는 많이 키우는데 개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안 치워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물이 석회수 성분이 많다 보니까 커피포트에도 보면 석회 가루가 엄청 가라앉아 있을 정도여가지고 커피포트도 쓰기가 좀,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머무르는 숙소들에서 일반 비누보다
바디 뭐 저기 샤워젤을 주거나 그러는데 물비누를 주는데 깨끗이 안 시켜 나가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건조하다 보니까 손이 틀 정도예요. 피부가 되게 막 건조하고, 지금도 손이 허옇게 터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뭐 비누를 좀 구해서 비누로도 씻고 하는데, 로션도 바르고 해도 좀 많이 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 그 다음에 개똥,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이야 뭐 어차피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정도이고 되게 낭만적이고, 또 이쪽 확실히 불가리아가 물가가 싸다고 하더니만, 숙소를 그게 제가 2박에 한 9만 몇천 원에 잡은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묵었던 숙소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앞길로 트램도 다니는데 방이 안쪽에 있어서 그런지 뭐 시끄러운 소리 전혀 못 들었고 아주 잘 잤습니다. 어저께는 물론 이제 그저께 기차 타고 오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렇긴 했지만은 한 8시경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 5시까지 아주 진짜 푹 자고 지금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예, 뭐 그 버스터미널까지 한 숙소에서 1.3km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활기찬 풍경, 그러니까 휴일을 끝내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날에 활기찬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트램이 오면은 그 가운데 멈추는데 별도로 승강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차들은 다 멈춰서서, 조금 예전에 도로 트램 철길이 깔리고 하니까는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도로 폭을 좁혀가지고 승강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하는 비효율을 이런 식으로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스표를 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할 버스인데, 플랫폼은 41번인데 저기 보이는 끝에 부분,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 쪽에 버스 터미널로 가라고 하네요. 가격은 59.44레바인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 플릭스 버스가 23달러였었는데 좀 생각보다는 가격이 여기서 실제로 사니까 더 비싸네요. 어쨌든 표는 끊었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비토샨의 그 정상 부분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요. 비토샤 산이 잘 보이는 거리인데, 여기 있는 사자상들이 있는 이 다리 이름은 라이언스 브리지라고 합니다. 다리가 크지는 않지만은 되게 예쁘고, 저 비토샤 산이 이 그 고풍스러운 중세 건물들 사이에 아주 제대로 보여서 참 거리가 멋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바로 옆으로 지나간 트램들도 정치를 아주 남다르게 만듭니다. 보다 보니까 바그너 오페라 축제를 한다고. 근데 이제 뭐 그 6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는데, 또 여기 뭐 거대하게 동상이 스타폴레우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여기 불가리아 음악가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건물이 큰 게 있어서 보니까 여기가 그 불가리아 소피아 오페라하고 발레 공연장입니다. 여기도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문 안 열었고 공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아까 보타닉 가든을 가던 중이었는데 잠깐 뭐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고 가려고요. 아주 멋있게 르네상스 양식으로 잘 지어져 있네요. 기둥들도 그렇고 그 위에 처마 쪽에 조각들도 되게 멋있고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지금 여기 바그너 축제한다고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바그너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오다 보니까 비토샤 사산이 더 잘 보이는데 참 멋있네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광장은 불가리아 뭐 군인 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장투쟁한 사람들의 동상들이 많이 있고 잘 공원이 튤립으로 잘 가꿔져 있는데 또 저 앞에는 그 이제 바실리카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바실리카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보타닉 가든으로 가는 길이니까. 원래 배율로 확 이제 조정을 했고요. 997년에서 1014년까지 살았던 불가리아의 왕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동상인데 아주 유용 있게 생겼네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여기는 소피아 바실리카 지하로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는데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금이 없는데 지금 뭐 계속 부지런히 뭘 찾고 있는데 다시 카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을 것 같긴 하고요. 여기 이제 3세기에 만들어진 소피아 바실리카인데 성소피아 바실리카인데 아까 뭐 들어가고 그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은 10네바를 내라 그러는데 내려고 보니까는 그 현금으로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떠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가리아 화폐를 인출을 안 했어요. 근데 뭐 동전 조금 있는데 그것도 놓고 왔고 그래서 카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촬영은 접고라도 구경을 좀 하려고 하고 뭐 그 성당 내부는 봤어요. 근데 이제 지하 그 아까 저기 안내 지도에서 본 지하 공간 그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러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또 이제 입장료를 별도로 내라 그래서 카드가 되냐고 그래서 이제 카드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돼요. 사실 그 3세기의 유적이라고 그래서 또 들어가 보려고도 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불가리아의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기념물인 것 같고 내용은 불가리아 그들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구글 번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건물은 불가리아 대주교청이라고 합니다. 저 성당은 소피아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 소피아 바실리카하고는 또 다른 성당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불가리아 대주교가 있는 교구다 보니까 그 대성당이 새로 지어진 것 같은데 여기도 6세기경에 지었다고 해요. 가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도 촬영 금지네요.
카메라를 끄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그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카메라를 켠 채로 들어가가지고 가리고 들어가가지고 그저께 밤에 그 만났던 기차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아까 이제 오늘 우연히 여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가지고 I forget your Chinese name. Chao Yan Zhao. Xiao Yanzhao. Yes. Xiao Yanzhao and Timo. Timo. Yes. Yes. English name is Timo고 그 이제 원래 중국 이름은 샤오엔자이라고 하는데 예, 산동관도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차에서 이제 좀 이야기 나누다가 피곤하게 그 또 외국인들 학생들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서로 막 힘들게 자고 하다가 이 친구는 중간에 이제 6시에 내렸는데 거기서 좀 관광하고 어저께 여기 오후 한 2시 정도에 와갖고 오자마자 이 친구도 피곤해서 호텔에서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관광을 시작했는데 오늘까지만 관광을 하고 친구는 헝가리로 돌아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난 김에 반가워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여행 중에 만난 두 번째 친구네요. 두 번째 친구. I told you are the second friend during my travel. First was Constanța. Constanța. 그 two videos on my YouTube channel with him. And I met her. I met his wife too. We had a good time. 2 days for 2 days. 그러면은 이 친구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각자 또 갈 데들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국립미술관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레바를 주고 일단 들어왔고요.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고 루벤 드미트로프의 조각 작품들이고요. 이쪽으로는 또 야외 전시도 하고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이 니콜로프라는 불가리아 작가의 조각인데 1926년, 1931년 사이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전사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어두워. 이라는 1949년 작품인데 또 피카소의 새로운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각 같은데? 페타 도체프라는 불가리아 작가의 1986년 플랫폼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목판 합판에 조각을 한 것 같아요. 돌 겉에서 보는 재질은 돌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는 나무 판에다. 불가리아 옛날 국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방자 짜르의 동상이라는 기념물입니다. 여기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 일대가 소피아 대학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오시면은 화장실 찾기가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무료 화장실은 진짜 찾기 힘들고 없고, 또 이제 돈을 주고 가도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근데 루마니아하고 이쪽 불가리아로 오니까는 공원 같은데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무료인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공공 화장실이 가끔 유명한 관광지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무료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유료고. 그래서 화장실을 보시면은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밥 먹고 식당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폴란드에서 맥도날드를 갔다가 놀란 게, 여기 뭐 돈을 한 1,000몇백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화장실 이용하려면, 그래서 야씨 이것도 무슨 돈을 또 내느냐, 나는 밥을 사 먹었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영수증회가 화장실 도어락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버리시면 안 되고, 영수증을 꼭 가지고 계시다가 화장실 이용할 때는 거기서 이제 그 화장실 토일렛 저희 코드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열려요. 이걸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지금 켰고요. 또 영수증을 들고 뭐 급해서 먼저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음식을 시킬 때 그 화장실 이용한 그 영수증, 그러니까 티켓을 가지고 가면은 그만큼을 가격에서 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은 유럽 여행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피아 대학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굉장한데, 그 바르시바 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쉽게도 이 소피아 대학은 이 건물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바로 옆에가 키릴 문자를 가져와서 이제 전파한 성 키릴과 메토디오스 공원이라고 돼 있고요. 좀 여기 공원은 이렇습니다. 예술 박물관인데 이글스 브리지라는 곳을 왔고요. 뭐 두가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씩 4마리가 있네요. 네, 그 강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 그래서 다리가 아주 크고 웅장하고 뭐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서 1891년에 건설이 됐네요, 이 다리가. 운 좋게 마침 대통령궁 앞을 지나가는데 근위병 교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수화성 근위병 교대식처럼 이렇게 아주 규모가 크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성 니콜라이 소피스키 교회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숙소를 오는데 방향을 정해놓고 지도를 안 켜고 그냥 아는 길이라고 쭉 따라오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세 블럭을 더 지나쳤는데 내일 떠나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지금 숙소에 들어가서 좀 영상 정리 좀 하고 쉬고 그러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6시경에 나서야 돼서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어저께 보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곳이 있고요. 다른 교회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도미 한 김에 제가 이제 오늘까지 여행이 20일차인데 50일 중에 이제 5분의 1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제가 이제 그 유럽 여행에 관해서 아까도 뭐 유럽의 불편한 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회를 좀 말씀드릴까. 그다음에 여태까지 쓴 비용, 사실 저도 여행 떠나오기 전에 이제 경비 부담이 좀 안 될 수가 없죠. 뭐 50일 동안 여행을 하는 거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먼 곳이니까 물가도 비싼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20만 원씩 해갖고 1,000만 원 정도를 쓸까. 순수하게 이제 여기 체류비로 하루에 한 2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정도 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장기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숙소는 뭐 좀 좋은 호텔이 아니더라도 또 도미토리 같은 건 아니더라도 이제 좀 묵을 만한, 혼자 묵을 만한 데를 이제 찾아서 저렴한 데로 이제 예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숙소도 있었고 안 좋은 숙소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구독자 한 분이, 물론 제 친구인데 숙소 실제로 그 얼마였냐는 게 맞냐라는 그 질문을 보냈길래 이제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울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계획하는 분들 같으면은 그런 숙소, 제가 실제로 머물렀던 숙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겸사겸사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숙소의 테라스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어저께 문자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그 한 달 동안, 그러니까 4월달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뭐 140 몇만 원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20일 차인데 그게 오늘 것까지 반영이 된 게 아닐 거고 한 20일이나 21일 것까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문자를 보낸 어저께 날짜이든지 간에 20일이 다 돼가는 동안에 140만 원 체크카드로 쓴 게, 물론 현금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십몇 불하고, 지난번에 미국 여행 가고 남은 십몇 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인이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준 50유로가 있었고, 그 뭐 몇 푼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이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체크카드에서 이제 출금해서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거겠죠. 출금한 금액도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외화로 환전을 하고 그랬으니까 체크카드를 사용한 걸로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달러로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달러를 입금해 놓은 뒤에, 지금 환전이 안 되는 국가들에서는 현지 화폐로 출금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달러하고 현지 화폐 간에는 환전이 되는 거고, 체크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사실은 또 그 KB 카드, 그러니까 다른 신용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뭐 부킹닷컴 같은 데서 숙소를 예약할 때는 신용카드를 넣어놔야지 돼요. 등록을 해놓고 그걸로 이제 선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결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위약금을 그 담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결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내가 지금 그 신용카드 앱을 안 가지고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세 군데 숙소에서 결제가 됐고, 20만 원 정도씩 세 번이라고 치고 한 6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00만 원 정도 좀 넘게 쓴 것 같고,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하루에 20만 원보다는 굉장히 적게 쓴 거죠. 절반 정도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이 아껴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면서 로마 캐톨릭 성당들에 안 들어갔던 이유가 입장료가 터무니없게 비싸서. 아니, 교회가 진짜 완전히 돈독이 올랐다.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입장료가 뭐 심지어는 14,000원, 15,000원, 16,000원. 이건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쪽 그 정교회를 믿는 나라들에 이제, 물론 다 그동안에도 정교회 성당들도 있었는데, 가보면 정교회 성당은 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아예 사진을 못 찍게 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으려면 뭐 추가로 돈을 내라라는 건 있는데, 그것도 드물고, 정교회는 뭐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방문하는데 특별하게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면에서 그랬고, 금전적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혼자 왔고, 뭐 다른 일행이 있다면 또 이제 그 일행을 배려해서 좀 더 좋은 숙소도 찾고, 뭐 좋은 관광 코스도 찾고 했을지 모르겠고, 식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혼자니까 그냥 가능하면은 적게 쓰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경비는 생각만큼 그렇게 부담은 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은 할만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혼자는 오지 마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같이 오거나, 배우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뜻이 맞는 친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숙소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잖아요. 뭐 또 좋은 호텔을 묵으면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는. 근데 혼자 다니다 보면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오면 좋은 게, 일단은 그런 추억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뭐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꼭 동반자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편하게 이게 저기 프라하에서는 이제 그 한국인들 패키지 투어 팀을 몇 팀 만났어요. 바르샤바나 뭐 부쿠레슈티나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못 만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온 사람 한 사람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뭐 콘스탄타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나라든지 지금 여기 소피아 같은 경우도 단체 관광객은 못 만나, 한국인 관광객도 거의 못 만났고. 근데 저도 뭐 패키지도 가보고 그랬지만은 패키지는요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숙소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어느 정도로 퀄리티는 갖췄을 거고, 돈은 둘째 치고. 근데 그게 이제 정해진 코스들도 있지만은 그 코스를 운영하는 거는 가이드의 완전히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의무감에 뭐 겨우 때우다시피 하는 그런 가이드도 있어요. 근데 그 폴란드, 아니 체코 프라하에서도 만난 그 관광팀 같은 경우도 저는 프라하성 근위병 교대식을 12시 한다는 걸 알고 맞춰서 갔어요. 근데 그 관광팀을 조금 그 시간하고 다른 시간에 만났는데, 그냥 데리고 일행들을 데리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근위병 교대식을 볼 수도 있고 한데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가다 보면 뷰포인트가 좋은 데가 있다고 안내도에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데로 황금서로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카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기념품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데 또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뭐 계약이 되어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씁쓸하게 느꼈어요. 15분만 기다리면 그 근위병 교대식 프라하까지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간다면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됐을 텐데, 또 거기 전망 좋은 곳이 있다고 그 안내 표지에도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 한 장씩 더 찍었더라면, 근데 그거 대신에 가이드는 자기가 뭐꼭 들러야 될 곳은 몇 군데 있고,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또 이제 커미션을 받는 그런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 걸 보면서 참 저 관광객들은 여기까지 와서 좀 운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아쉬운 거는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저도 뭐 자료를 엄청 찾아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뭐 역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로마인 이야기도 여러 차례 읽었고 로마사도 읽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억들이 또 이제 많이 저기 뭐 이렇게 혼재가 되고 또 이제 기억도 좀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특히 중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고대 로마사뿐만이 아니고 알고 여행을 왔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방문하려는 나라의 역사나 뭐 문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거라도 한번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관광지도 이제 이렇게 그 연원부터 해서 어떤 히스토리도 좀 알고 관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막막하던 중에 막 계획 세우고 어디 갈까 이걸 알아보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왜냐면 이쪽 지역을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참고가 될 만한 책자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뭐 도서관도 다 뒤져보고 또 뭐 인터넷에서 그 책도 사보려고도 해봤고 하는데 별로 도움받는 자료가 없어서
거의 뭐 구글링 하다가 해서 이제 그 방문할 곳들을 쭉 정하고 대충의 정보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짜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이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좀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숙소에서 한 6시에는 나가야 되고 또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는 뭐 구름이 올려오고 하더니 지금은 또 멀쩡해요. 아직까지는 비는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숙소에 일찍 들어왔는데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오늘이 여행 21차라서 21차의 소회를 한번 여러분들께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